우리는요, 맞장구 칠 수 있을 때 행복해지지 않나요? 맞아 이러면서 손뼉까지 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런데. 너 요즘 그랬어? 내가 요즘 그랬다니까. 어머머머머, 너도 그 책 읽었다고? 나도 지금 그 책 읽고 있잖아. 재밌지? 넌 어느 부분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책 한 권 같이 읽으면서 맞장구 치는 행복 손에 쥐어볼까요? 자,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자, 문학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오늘은요, 지난 가을 소설집 토요일에 특별 활동을 발표한 우리 문학의 오늘이자 또 미래인 정지향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의 감동을 음악으로 2배 더 퐁당 빠질 수 있게 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지금 얼마큼 했는데 이거 해도 어렵죠, 이 발음이. 또 꼬였네. 하모니시스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발음 세는 게 2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발음이 어려운 직업을 가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모니시스트. 자,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은 씨 안녕하세요. 네, 좋은 별명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은 네. 하도 제 하모니시스트 이름을 이제 어려워가지고 네. 외우다가 네네.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를 말하는데 피아니시스트 조영훈 씨라고. 피아니시스트. 네.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마성의 감성 하기 전에 벌써 네. 웃고 계세요, 혼자. 부끄러우신가 봐요. 맞아요. 네, 마성의 감성 조영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그 정지향 작가님을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우리 문학의 오늘이자 또 미래라고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젊어요. 예뻐요. 글을 잘 써요. 몇 년생이죠? 저는 1991년생입니다. 91년생. 네. 최연소 작가이십니다. 91년생이 그러면은 20대인가요, 요즘? 저는 올해 31살이 됐습니다. 91년생이 벌써 30살이 됐어요. 31살이에요? 네네. 이제 31살 됐습니다. 와, 지금 그러면은 지금 20대는 어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퐁당에 문학의 퐁당에 나왔던 그 작가님들 중에 최은소 작가님이신데요. 지난 2014년 초록 가죽 소파 표류기를라는 그 장편 소설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또 모두 문해 창작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일찌감치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좀 마음을 먹고선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라는 필모그래피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비교적 조금 일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는 중학생이요? 네. 아니 어쩌다가 중학생이 나는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한국 문학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문학? 네. 혹시 어떤 작품들에 반했는지? 그때 주로 박완서 선생님도 있고 조금 더 가깝게는 은희경 선생님이나 신경숙 선생님 이런 분들 작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도 너무 아름답고 이야기에 뭔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10대 시절에 대해 쓰신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인데 이런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 나도 이런 작가가 되면 좋겠다 어렴풋하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또 전공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중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써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소설들을
책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 개개인만의 그 뭐랄까요 추억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로 언니가 3명이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언니 방에 들어가서 그 책장 앞에 딱 쓰면요 책들이 막 꽂혀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가 그 책장 앞에 서면은 막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언니 책장을 뭐랄까 허락도 안 받고 구경하다가 책 하나씩 꺼내서 몰래 읽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났던 소설들 또 그 작가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혹시 책을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도 저도 우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3 때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이제 갈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 마치 고3들이 지금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 자유시간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습도 많이 시키시고 이러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약간 경쟁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것들을 읽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읽는 순서가 이렇게 같이 겹치고 밀리고 이러니까 뭔가 다른 것도 가져와서 읽어보고 그러다가 좀 더 다양한 소설들도 읽어보고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우연하게 저도 네. 유튜브에서 로스차일드님께서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하시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냥 제가 그 설레이는 이유가 뭘 알아서 설레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책을 보면 확 되게 설레어지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첫 소설집인 토요일의 특별 활동이 작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네. 등단하고 6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6년이면은 오래 걸린 거죠. 네, 뭐 보통 3년 더 빠르게는 1, 2년 만에도 이제 책을 묶으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니까요. 네. 저는 24살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네. 조금 이르게 좀 등단을 한 편이었어요. 저도 제가 데뷔를 하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쓴 소설을 투고를 했던 건데 덜컥 이제 책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했어야 됐던 고민들을 데뷔하고 나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뭔지, 또 앞으로 소설집을 묶는다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막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좀 데뷔를 네.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많은 소설들을 좀 발표하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묶어야 될지 책을 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천천히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께서 31살 난 그때 뭘 했나 나도 31살 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 수다쟁이 넓은 암소님께서는요 그 책들 사이에 숨겨놓은 용돈이 있어서 그럴 때 짜릿하죠. 비상금 같은 거. 네, 설레입니다. 저기 어딘가에 내 돈이 있을 거야. 어떻게 박정성 씨와 조영은 씨는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작가님한테? 저는 네. 이번에 책 딱 표지 보자마자 네. 되게 예쁘다. 좀 소설책 같지 않다. 음. 그런 느낌 받았는데 네. 이 표지 디자인은 보통 작가님이 직접 안 하시지 않나요? 네, 이제 출판사에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깥 외주 디자이너 네네. 분들께서 작품을 읽어보시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골라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딱 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뭐 모형인데요. 그 아이스크림 동그란미 안에도 어떤 빛이 쏟아지는 장면도 있고 노을 같은 이미지도 있고 어떤 여자분의 뒷모습 같은 것도 네, 흐릿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겉으로 뭔가 네. 흘러내리고 네.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눈물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그냥 아이스크림 녹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20대, 30대 지금은 지내고 계실 이제 청취자분들은 그러시죠? 네, 지금 지내고 계실 텐데 그때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좀 다들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풋풋한데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처음이어서 뭐 그래서 서툴렀던 네. 네 그래서
그 실수마저도 귀여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지 않았나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책 표지가 좋았습니다. 네, 디자이너 분께서도 그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뭔가 달콤하고 예쁜 이야기들이긴 한데 뭐 결코 그렇게만은 좀 읽기 힘든 상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에는 토요일의 특별 활동, 이 책에는 표제작인 토요일의 특별 활동을 시작으로 한나, 베이비 그루피, 리틀 선샤인, 알레르기, 그리고 아일랜드 페스티벌, 교대 휴가 이렇게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7편의 단편 중에서 영훈 씨는 어떤 네. 편이 좋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본인이 작가분께서 네. 소설을 쓰실 때 가장 이렇게 애착이 갔던 작품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5손가락 깨물어 보는데 맞아요. 유독 아픈 거 하나 있거든요. 네, 다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베이비 그루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베이비 그루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뮤지션 분들이니까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뭔가 그런 베이비는 익숙합니다. 오 베이비. 네. 뭔가 그루피라는 게 뭐 뮤지션이나 뭐 아티스트 혹은 뭐 스타들을 좀 이렇게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네. 그런 팬들을 약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하나가 붙었어요. 저를 따라다니는. 너무 놀라실 건 아니고요. 10년 넘게 붙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 베이비 그루피 말 그대로 이제 10대 소녀가 어떤 인디 밴드 멤버들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에 관한 단편 소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선이 되게 용감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실수들과 잘못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고 싶었어. 그렇게 어른들의 세계에 기웃거려보고 싶었어.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른들이 자신들만 알고 나한테 뭔가를 숨기면서 나한테 상처를 줬던 기억들도 비교적 선명하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 용감한 태도가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저는 이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우리 코너의 묘미죠. 네, 낭독의 시간이 있는데 그 낭독 작품으로는 알레르기, 그중에서 알레르기를 골라주셨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네, 여기 이 소설은 뭐 연애 소설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 상실에 관한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주라는 주인공이 이제 동생을 자살로 잃고 이제 유가족 모임, 자조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독서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20대 후반의 학원 강사 수주와 8살 연하의 미국 남자친구인 댄의 이야기인데 낭독할 부분이 그 알레르기 단편 중에서 저희가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그럼 낭독해 드릴까요? 네. 수주는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다. 자살 유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수주의 엄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기 나가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했다. 반드시 가족 모두가 참여해야 하므로 수주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고 싶다거나 가보는 게 좋겠다더구나. 하여간 자기 의견은 조금도 말하지 않고 계속 가보라 하더라는 식이었다. 수주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시 보건소에서 매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수준애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스태프가 와서 종이를 나눠줬다. 발표하거나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 편하게 편지를 쓰면 된다 했다. 수주는 구석에 앉아서 머문머문 뭔가를 적는 부모의 등을 힐끔거렸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자 동생과 둘이 밤바다에 누워보았던 일이 떠올랐다. 16이었나? 가족여행을 갔을 때였다. 파도가 그린 물자국에 발끝을 맞대고 눕자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파도 소리와 어두운 하늘에 집중할수록 착각 속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동생이 자꾸 어깨를 만지며 언니, 언니 하고 불렀다. 그런 이야기를 써볼까? 왜 그랬냐고 물어볼까? 수주는 아득해져서 침을 삼켰다. 먼저 동생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그 2인칭의 글쓰기는 수주에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수주는 대신 한참 만에 겨우 이렇게 썼다. 부채감, 소화될 수 없음, 소화되지 않는 것을 소화되지 않는 채로 남겨두는 것. 그러고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수주는 대내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된 클립을 보았다. 서울에는 다 늦게 눈이 오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안방에 난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다. 건너편의 건물과 건물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는 회색빛 하늘이 약간 보였다.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었는데도 짧은 여행에서 돌아가는 중이어서인지 수주는 향수 같은 것을 느꼈다. 대는 영상 위에 푸른색 손글씨로 이렇게 썼다. People are getting old with inexcapable tears. 그러니까 해명할 수 없는 울음을 울 때 사람은 조금씩 늙는다고. 수주는 과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네. 네. 단편 알레르기 중에서 네, 저와 정지양 작가님이 한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어떤 곡이었죠?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이었습니다. 내 눈물 모아 네.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맞아요. 내 눈물 모아 이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이 스토리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첫 문장 그 몇 문장을 읽자마자 이 내 눈물 모아 그 전주 있잖아요. 네. 나디다다 했던 어디 부분인지 들려주세요. 그 부분이 어. 네 잠깐 들려주세요. 네, 그 부분이 아 그래요. 이 선율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래요. 곡을 아무리 어울리는 곡을 찾아보려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도저히 이 음악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해서 네. 이 곡을 골랐습니다. 마침 또 마지막 문장에 그 알 수 네. 없는 눈물을 흘릴 때 음.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해명할 수 없는 울음을 울 해명할 때 수 사람은 없는. 조금씩 늙는다. 어떻게 이런 덴의 문장을 손글씨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수주 역시 해명할 수 없는 울음을 우는 사람인 거죠. 네, 수주도 몰래 울음을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연애에서 뭔가 극복할 수 없는 상처 같은 것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에 대한 소설인데, 네. 네, 그 두 사람은 그 적극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뭔가 슬픔을 풀어내지는 못하고 몰래 울고 있는 연인들인 것 같아요. 네. 연인들이 울고 있다. 해명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음이요. 울음을 참으면 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감정의 뭔가 해소에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 탈출구가 감정의 탈출구가 아마도 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좀 마음이 복잡한데 왜 복잡한지 모를 때는 슬픈 영화를 보고서 난 저거에서 분명히 울어 하는 장면을 보고서 눈물을 영화를 핑계를 대고서 눈물을 흘리면 가슴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네, 연애는 또 기억이 안 나서 몰랐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단편 이제 알레르기 중에서 저희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책에 오래된 빌라에 달려있던 누런 벽걸이에 그 있는 그 에어컨이 또 먼지 알레르기를 유발했다고 적혀 있긴 한데요. 네. 건태로워진 대내 관계, 동생의 죽음, 피곤한 일상, 촛불과 탄핵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그 알레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제목이 알레르기가 된 것은 네. 뭔가 그러니까 보통 경증의 알레르기일 때 알레르기란 질환이 되게 아주 위험한 뭔가는 아니지만 네. 근데 되게 분명하게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떤 종류의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원인도 불명하고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걸 없애기도 되게 힘들고 이런 질환인데 우리가 좀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이나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대다수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알레르기 같은 것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작품 제목을 알레르기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4974님께서 죄송한데요. 책 제목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퇴근길 서점에서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토요일의 특별 활동입니다. 거기에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낭독해드린 부분은 알레르기라는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특별 활동. 그렇죠. 토요일 날은 특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세대 때 있었던 저희 요새는 놀토잖아요. 놀토라는 개념도 그치, 없죠. 놀토도 요새는. 없어졌죠 이제. 네. 저는 이제 주말에 아예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 때는 토요일에 4교시까지 했었어요. 같은 세대인가? 그렇죠. 놀토와 날 그 겁니다.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토요일 날 무슨 소리야. 특별
활동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하든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을 토요일의 특별 활동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보통은 단편집을 낼 때 그 네. 단편들 중에서 뭔가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그 토요일의 특별 활동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놀토 놀토. 한 주 쉬고 한 주 학교에 나가던 그 때가 네. 있었어요. 주 5일제를 시범적으로 좀 시행하던 그 시절에 그 네. 토요일에 학교에서 시행하던 그 특별활동이고요. 저는 이 소설집에 실린 이야기들이 다 일상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즐거운 특별활동 같은 이런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여름 휴가처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놀토 정도는 되는 어떤 네. 그런 소중했던 기억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네, 네.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들한테는 왠지 이제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회적인 혹은 문화 그 시기만 우리가 겪을 수 네. 있는 그런 기억들이 모두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글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 활동하면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뭔가 배움의 시간, 약간 좀 앉아서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일어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과목에 무언가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일요일하고 다른 그 뭔가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설레임이 좀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취미 토요일은. 같은 혹은 그렇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의 특별 활동 시간이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러고 보니까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학교를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못 나가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 맞아요. 그 시간을 이제 불안해하거나 혹은 뭐 대체로 이제 그 영상으로 네.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좀 삶의 패턴이 좀 달라졌잖아요 학생들한테.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작가님들한테는 좀 어떤 소재들로 다가오시나요? 되게 놀라운 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그 네. 뭐 한겨레 지면에 실린 소설 마감하고 왔는데 어. 제가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지면에 썼어요?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 생업으로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도 다른 데서도 이렇게 네, 글을 글쓰기를 쓰시는군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못 가진 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짧은 단편 소설을 오늘 아침 마감을 하고 왔는데 그렇구나. 그런 질문을 주셔서 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낭독 작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낭독 작품은 교대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소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어떤 그 리테일이라고 하죠. 편의점 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게 된 신입사원에 네. 대한 이야기고요. 친구가 굉장한 노력 끝에 취업을 했지만 또 다른 뭔가 막막함과 벽에 부딪히는 네, 그런 장면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지영 작가님. 그 30대가 된 언니로서 방송을 듣고 있을 10대 혹은 20대 동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언니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뭔가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네, 어떻게든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나와서 이렇게 보면 모든 순간이 찬란했다라는 단어로 네. 네, 맞아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낭독 마지막 교대라는 작품 낭독해 드릴 건데요. 어떤 곡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두 곡 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인데요. 두 번째 작품에는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네. 가사를 얼핏 들으면 그런 연인에 대한 아픈 이야기, 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상대를 나라고 지칭을 바꿔보면 또 내 내면과 대화하는 아주
또 아주 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통의 하루 이 소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골라봤습니다. 정지향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낭독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편의점에는 왕뚜껑이나 삼다수처럼 박스째 쌓여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대학노트나 살충제, 설거지용 스펀지와 코털 가위처럼 꼭 한 개만 두어 구색을 갖춘 물건도 있었다. 제이는 그 3,000종의 상품을 이제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었다. 밤새 불을 밝혀놓고 가만가만 매대 사이를 걷다 보면 과연 이런 것도 팔릴까 싶은 물건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때론 새벽 잠옷바람으로 연수원에서 나온 어느 기업의 새내기가 풍성한 인조 속눈 수업을 집어들거나 길을 잘못 든 운전사가 캔커피와 함께 러브제를 사갔다. 이런 게 편의점이구나. 그때마다 제이는 뭔가를 새로 배운 듯한 기분이 들었고 기념삼아 그 빈자리를 잠깐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한 차례 물류 차량이 다녀가고 나면 자리는 다시 채워졌다. 편의점이란 또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새로 배운 것 중엔 밤의 색에 관한 것도 있었다. 자정이 지나면 마을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는데 달이 기울면서 하늘의 색도 좀 더 검게 변했다가 푸르러졌다가 했다. 계절이 흘러가는 동안 일출이 빨라지고 다시 차츰 늦어지는 매일의 변화에도 예민해져서 제이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문득 그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에게 있으리라고 상상해본 바 없는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어쩌면 제이가 요즘 통 숙면하지 못하는 건 그 변화 때문인지도 몰랐다. 언젠가 제이의 엄마가 늦도록 침대에 붙어있는 그의 등을 내리치면서 잔소리했던 것처럼 사람이란 밤에 자고 낮에 움직이도록 생겨먹은 것인지도. 그래도 제이는 성실하게 일했다. 가끔은 CCTV를 향해 얼굴을 돌려보기도 했다. 누가 보고 있나요? 묻듯이. 밤새 손님이 없어도 제이는 아침이면 화장실에 간다는 푯말을 걸어두고 나가 담배를 피웠다. 어디라도 눕기만 하면 골아질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아침 볕이 제이의 맨발등으로 떨어졌고 밤새 어둠에 쌓여있던 패널들도 빛을 받기 시작했다. 근처의 도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옮기기 위해서 그것들은 꼭 같은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고 그래서 때로 어떤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곧 저편에서 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침 7시 다시 교대 시간이다.